SNS를 보다가 갑자기 내가 초라해진 적 있으세요? 잘 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이 없는 하루였는데 어떤 사람의 피드 하나를 봤을 뿐인데 갑자기 내 삶 전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이 나이에 이게 뭔가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비교가 시작되면 멈추질 않아요. 한 명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반대로 뭔가 엄청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오거나 저도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비교하지 말아야지.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비교가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그 비교를 제가 어떻게 달리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들과 비교가 가장 심했을 때는 백수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였어요.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니까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승진했다는 소식, 새 차를 뽑았다는 글, 해외여행에 간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 예전에는 그냥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지나쳤을 것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내 안에 날카롭게 다가오면서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저보다 못하는 것 같다고 감이 느껴지는 사람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저 사람보단 낫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다음에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비교가 쌍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비교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탐구를 하면서 이걸 들여다봤어요. 비교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교는 뇌가 하는 자동적인 작동이래요. 남들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 스캔하는 게 원래 생존을 위해서 발달한 거래요. 내가 집단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없애려는 건 뇌한테 너 일을 그만해. 숨 쉬지 마.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비교를 해도 금방 털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 거기서 못 빠져나오나. 탐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비교의 강도는 내 안에 있는 기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였어요. 나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해. 저 사람만큼은 해야지 정상이야. 이걸 아직도 못했으면 뒤처진 거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기준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든 게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 주변 환경, 자기 개발 콘텐츠들이 심어 놓은 기준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한다고 학습하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아프게 느껴지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기준으로 나를 재고 있어서였어요. 비교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결심은 결국에 하루도 못 가요. 그냥 달라진 건 비교가 올라왔을 때 이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나도 진짜 원하는 것인가? SNS에서 누가 뭔가를 해냈다는 걸 봤을 때, 부러운 마음이 올라왔을 때 딱 그 질문 하나. 저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할 것 같은 건가? 처음엔 대부분 후자였어요.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보이기에 그럴듯해 보이니까 저 정도면 성공한 것 같으니까 저게 맞는 것 같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저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없는 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비교가 사라진 게 아니라 비교가 와도 거기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나절 정도 좀 우울하고 다운이 되었다면 지금은 10분, 20분이면 빠져나와요. 그게 바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더 깊은 데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저는 비교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비교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비교를 통해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게 두려운 거였어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 결론을 피하려고 비교를 피하려고 했는데 비교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였고 탐구를 통해 조금씩 보게 된 건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비교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교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그게. 근데 비교가 왔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게 내 기준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그 질문이 비교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근데 비교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줘요. 그게 전부예요. 저도 지금도 비교를 해요. 여전히. 근데 이제는 그 비교가 제 하루를 다 가져가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기 탐구와 이해를 통해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솔직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